제가 42살입니다. 그런데 딱 40대가 되니까 좀 확실히 피부의 노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저의 안티에이징 홈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근깨도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기미도 있고요. 이렇게 주름도 있고 여러분. 네, 그리고 팔자 주름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녀요. 그래서 햇빛도 많이 받아서 좀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제 피부를 봤을 때 그냥 제 나이에 맞게 건강한 피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전문의에게 뭐 시술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름 개선, 레이저 등등 이런 시술을 받을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집에서 홈케어로 저의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네, 여러분과 함께 그 5가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피부 전문의들의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누구나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이 선크림 잘 바르기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크림을 잘 바른다는 거는 뭘까요? 일단 아침에 세안 후에 외출하든지 안 하든지 이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500원 동전 크기로 발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바르기는 좀 끈적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선크림을 약 2번, 3번 정도 펌프를 해주면 약 100원 정도 동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얼굴 전체와 목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오전에 한 8시에서 9시 정도에 발라주고요. 그리고 오후 2시 정도가 될 때쯤에 또 한 번 발라줍니다. 그냥 세안 안 해도요. 얼굴이 조금 더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훨씬 우리 피부에는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지수가 높은 선크림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우리 피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번 하루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뭐 여행지에 갔거나 햇빛이 정말 강한 곳에 갔다면 저는 3번까지도 발라줍니다. 네, 그리고 선크림을 고르실 때 고려하실 점이요. 첫 번째는 이 차단 지수가 이왕이면 높은 걸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자주 못 바르니까 차단 지수라도 높아야 우리 피부를 보호해준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선크림에는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기자차로 고릅니다. 왜냐하면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 백탁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덧바르기에 좋아서 저는 이 라로슈포제 제품을 현재 1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어떤 제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잘 맞는 선크림을 고르셔서 정말 한 번 이상 2번까지는 하루에 꼭 발라주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얼굴에 주름이 안 생기게 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등을 대고 자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얼굴을 베개에 이렇게 얹혀주게 되면요. 얼굴에 자동적으로 주름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정말 1년 365일 그리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베개에서 짓눌린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약 2개월 전에 슬립 앤 글로우라는 브랜드에서 저에게 협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이요. 이 베개예요. 안티에이징 베개입니다. 이 필로우를 보시면 중간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통 베개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양쪽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져 있는 부분 바로 앞에 주무실 때 얼굴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면요. 잘 때 생기는 이 주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아 필로우는요. 안티에이징에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올바른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잘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베개는요.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이 베개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 때 우리 척추라든지 목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약 2년에 한 번씩은 베개를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개는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대신 5년 동안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요. 이 협업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베개의 가격이 23만 5천 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자는 잠버릇을 고칠 수 없는 한 저의 수면 주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수면의 질을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베개를 고를 때도 조금 꼼꼼히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옴니아 베개가 수면을 할 때 최상의 자세를 잡아준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베개를 베고 자면서부터 저는 정말 더 조금 꿀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연히 얼굴에 그 잠잤을 때 베개 자국은 없고 그리고 얼굴이 붓는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피부 전문의들의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전문의들이 추천한 게 비타민 C 아니면 비타민 A예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낮에 사용하고요. 비타민 A는 밤에 사용을 합니다. 제가 비타민 C 세럼을 낮에 바르는 이유는 낮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먼저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면요. 이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의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조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 세럼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첫 번째는 약 10% 이상의 것을 고르는 게 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요. 15%의 비타민 C 세럼이에요. 그리고 용량이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산화가 금방 되기 때문에 이 용량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별 효과가 없는 비타민 C를 바르시는 거예요. 비타민 C 세럼이 우리 피부에 가장 잘 흡수되는 pH 지수는요. 약 2.5에서 3이에요. 그런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에서 7.5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세럼을 바르고 바로 크림을 발라주면 이 비타민 C 세럼의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럼을 발라주신 다음에 약 1분 정도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A, 레티놀 제품은요. 피부의 주름, 기미, 모공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레티놀 제품은 저는 밤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티놀 성분이 자외선에 의한 광과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을 잘 못했을 때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레티놀 제품을 바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맨 처음 만약에 이 레티놀을 사용을 하신다면 0.1%나 0.2%로 해서 단계를 높여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0.1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현재 1%. 레티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티놀 제품을 처음 바르실 때는 정말 적은 양, 한 참기만한 양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점차적으로 양과 주기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가 레티놀에 적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적당량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바른 다음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꼼꼼하게 충분하게 바르고 흡수시켜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들을 처음에 한 2, 3개월 발랐을 때는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확실히 이 제품들 때문에 약간 피부의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고 수분감도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뭐 주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별로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찾으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비타민 C, 비타민 A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얼굴의 노화를 얘기할 때는요. 단지 피부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부는 피부대로 나이가 들고요. 또 얼굴의 근육은 근육대로 빠져서 이렇게 얼굴선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얼굴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레어의 베어로 얼굴 요가를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세 전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미세 전류 부분을 얼굴에 대고 리프팅을 해주면서 우리 근육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굴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기를 이용하실 때는요. 수분 베이스로 된 이런 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포레어에서 나온 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제품은 좋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뉴페이스에서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있어요. 296ml인데 가격이 포레어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성분을 확인해 봐도 수분 베이스로 히알루론산까지 첨가가 돼 있어서 이 젤을 바르고 이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주면요, 확실히 얼굴이 촉촉해지고 수분을 가득 머금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를 쓰실 때 유분기가 들어있는 젤이나 아니면 오일 같은 걸 바르신 다음에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유분기에 의해서 얼굴이 굉장히 따갑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분 베이스로 된 제품만 써주셔야 되고요. 젤을 바르신 다음에 이 기기를 통해서 리프팅을 하실 때 이 젤이 너무 빠르게 얼굴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말라버려서 좀 뻑뻑함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수분 베이스로 된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셜 토너 있죠, 그걸 한 번 더 도포를 해주시면 이 기기로 얼굴을 슬라이딩 할 때 훨씬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압박에서 오는 조금 주름 방지를 또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0대가 넘으셨다면 이제 피부만 관리해주면 안 되고요, 피부 안에 있는 근육까지 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뭐 2-3분 안에 조금 편하게 관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얼굴 근육을 직접적으로 움직여 주시면서 얼굴 근육 단련 운동 아니면 얼굴 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병행해 주시는 게 피부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의 이너뷰티를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 보충제가 시장에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그런 영양 보충제보다 음식을 통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그렇게 영양 보충제로 그 영양분들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런 영양분들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 베리류를 챙겨 먹습니다. 베리류에는 뭐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베리에는요, 정말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맛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제철 과일로 해서 오트밀 같은데 그 베리들을 잔뜩 얹어서 먹고요, 베리가 나오지 않는 철에는 냉동 베리를 삽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통 스무디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에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E를 곁들이기 위해서는요, 저는 하루에 호두 한 4알에서 5알 정도를 먹거나 아니면 잣을 챙겨 먹거나 아니면 아몬드를 챙겨 먹습니다. 이런 견과류 안에는 질이 좋은 비타민 E와 또 항산화 성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해 주세요. 그러면 이 두 비타민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을 공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나이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시술을 받는 것 대신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예쁘게 늙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